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5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기사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치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치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인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양목, 간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봤고요.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이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는데,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는 목분비회라고도 합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한 나머지 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섣불리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들이대게 되면은 목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되니 간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일단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을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4, 5, 미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가 있어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즉 수생목하고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이렇게 취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중요한 건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력을 갖다가 활력을 갖다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목의 생기를 얻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여기서 물의 기운이 아니라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만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뭐 있으냐 없느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준과 동시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고 금도 없고 사주 전반이 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격으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죠. 종악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염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마른 땅 조토가 많다라고 하면 재성이긴 하지만 역시나 설기가 과다해서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종악격이 돼서 염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틀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이 51만 8,400가지나 되는 매우 방대한 사주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보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바로 격국과 용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국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이 무토가 있고요.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초기라고 하고요. 경금, 이 가운데 것은 중기라고 하고 이 끝에 있는 것이 본기죠. 사의 본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본시 사화는 음이지만은 병화가 천간에서는 양으로 쓰잖아요.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 그래서 사는 그 본기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화는 양화다.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양 대 양의 관계. 목이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 간목이 월지에 있는 사화를 생하죠. 목생화의 관계.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뭐예요?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발산시키는 기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신상관을 자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신격이나 상관격들 또는 식신상관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언변, 말을 잘하고, 뭐 외관도 좀 축축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음식 솜씨가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와일드하고 좀 거칠고, 자존심도 매우 센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식신격, 상관격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머리도 좋고, 총명달사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상관격들, 밖에서 나가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양의 관계 또는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관이라고 하죠. 양 대 양 또는 음 대 음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음양의 조화가 맞다라고 하면 플러스 것과 더하기하고 그 다음에 빼기하고 서로 있어야지 그것이 맞는 거죠.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 대 양 또는 음 대 음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 대 음 대 양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끼리 하면 이거는 서로 밀어내죠. 그쵸? 남자끼리 여자끼리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지. 근데 남녀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고 식신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양목이 양화를 받아서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어떤 격?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식신격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4월은 염상절이라고 할 만큼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가 임관지가 돼서 화가 무지무지 왕한 반면에 4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병지가 됩니다. 병지가 된다는 것은 왕하다는 뜻일까요? 약하다는 뜻일까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일간 약하고 식신이 많게 되면 설기, 일간 간목이 원래는 목생화하지만은 식상인 화가 많게 되면 목생화가 아니라 설기가 과다해진다 또는 설기 태과해진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화가 너무 많게 되면 나무는 불에 타서 사라진다. 화다 목분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목분 비회라는 표현도 쓰게 된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탈분자죠. 목분 나무 같아서 비회,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안 좋은 뜻이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 또는 하다 목분 비회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주이고요. 역시나 염상절이기 때문에 조후도 하면서 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사중에 있는
무토가 정관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경금이 정관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의 극설 교집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금도 투출되어 있고 무토도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편제격으로 볼 것인가 또는 편관격으로 볼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우선순위는 얘가 3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는 본기를 1순위라고 보죠. 병화가 정관에 투출됐다. 얘네 다 투출돼도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순위는 초기가 3순위, 2순위, 1순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정관에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화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식신격으로 되는 것이다. 단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인성인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성인 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어떤 역할을 한다?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하고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개수이다. 선생님, 임수는 안됩니까? 개수 없으면 임수 쓸 수 있습니다. 뭐 물을 길렀다 대든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물을 대는 것은 똑같지만은 임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된다고 하면 개수는 우로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저절로 내린다. 그러면 일을 할 때 임수는 내가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수를 쓰는 사람은 크게 노력 안 해도 자연적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임수 쓰는 사람이 좋아요? 개수 쓰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개수 쓰는 사람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월은 화가 왕하고 목도 약하지만 수도 4월에는 표태법으로 뭐가 되죠?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만 딸랑 얻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수가 용신, 임수보다는 개수가 좋겠죠. 그 다음에 수를 생하는 금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격의 설기태간 사주가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관성을 희신으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자, 일지 5화를 보았습니다. 4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계절에 다시 5화라고 하는 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화가 더욱 염렬해질까요? 화가 약해질까요? 화가 더 염열해지겠죠. 더 뜨거워지고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나무는 불에 타서 목분비의 화다 목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연지에 미약하더라도 습토인 진토를 보게 됩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은 뭐가 있습니까? 을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고요. 무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 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이 이 진년이 갑진년이 아니라 무슨 술년이었다라고 하면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목이 뿌리가 하나도 없죠. 술토는 오히려 화를 갖다가 더욱더 염렬하게 만들죠. 오술합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진토 하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화치 적천수에 뭐라고 그러냐면 화치승용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나무는 용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용이 뭐예요? 진이죠. 이거 오늘 갑진년이 용띠잖아요. 요 왜 그러냐면 화가 이렇게 왕할 때는 습토 하나를 보게 되면 간목이 크게 막 대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진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간목이 죽지는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각기 합이 되겠죠. 근데 더 문제는 이것이 또 연간에도 간목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투합이라고 해가지고 기토 재성을 하나를 놓고 나와 같은 간목하고 같이 이렇게 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투합이 되거나 쟁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투합이나 쟁합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게 이 투합이 이게 질투할 때 쓰는 투잖아요. 질투할 투. 그렇죠? 그래서 이 투합이 되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쟁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가 된 거나 재물을 놓고 서로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데 결국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욕심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물 욕심을 내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은 수기가 부족한데 수를 하나 얻었네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일지는 오화하고 시지는 자수하고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오화도 상처를 받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물도 다 엎어져서 뒤집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독특하게 천간의 간목 3개라 이거 일간을 굉장히 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이거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더 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충도 돼가지고 좌우충이 되니까 뭐 원령은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목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서 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간목이 천간에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진중 개수 하나에 을목 하나에 거기에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왕하다라고 보진 않고 일단 중요한 것 갑자시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택일 할 때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시 또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병인시 같은 경우는 사중병화 표청을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한적인 이건 거의 뭐 목화 상관격으로 봐도 되고 진중 개수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정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병인시, 정묘시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묘시는 일단 정화 상관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고요. 묘는 양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병인시가 차라리 좀 초년의 고생을 좀 하더라도 그죠? 어차피 수가 부족한 건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병인시를 얻어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가 있지만은 수가 필요한 사주에 무토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쌍비호접격이 되겠네요. 두 개가 쌍이 딱 맞다는 얘기예요. 쌍비호접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기 이렇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합이면 지문원달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 이렇게 재성과 합판으로 정신이 팔려 있으니 정신세계가 약간은 맑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오시 같은 경우에도 경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수기가 부족한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4, 5, 5 다 화국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세는 진중개수 하나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신시 또는 개유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갑기합 역시 투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개수가 있어서 조후하고 간목을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합도 되고 간목이 뿌리도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임신계유시가 수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썩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명식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만약에라도 뭐 태어났는데 뭐 자연분만 했는데 병인시면은 요 아이는 초년에 좀 고생을 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지만 중장년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임신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조금 어떤 점에는 뭐 착하고 어질고 좀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속으로 이제 창의력 같은 것도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는 잠재력은 있는데 그걸 표출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태기를 날짜를 이렇게 이날로 잡는 것보다는 다른 날이 있으면 뭐 다른 날로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을해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을해시는 해수가 간목에 뿌리도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임신계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을해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을해시면 이거 사회충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사회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건 사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고요. 간목에 지네모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해에는 장생처잖아요. 이것도 뿌리를 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을해시, 차라리 임신 기우시보다는 을해시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